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스피루리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특히 스피루리나와 궁합이 맞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피루리나는 드시고 계시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더 좋은지, 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부터 스피루리나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에 타서 드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드시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영양학 전문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해서 어머니께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정말 맛있게 잘 드시고 계세요. 오늘은 그런 실제 경험과 함께 전문적인 정보들을 나눠 드릴게요. 먼저 스피루리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스피루리나는 3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남조류예요. 청록색을 띠는 미세조류인데 NASA에서 우주 식량으로 연구할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난 식품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무려 60에서 70%나 되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게다가 비타민 B군, 철분, 베타카로틴, 엽록소 같은 영양소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스피루리나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스피루리나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레몬,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들이요. 왜 이런 과일들이 좋을까요? 스피루리나에는 식물성 철분인 비햄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비햄철은 동물성 철분인 햄철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스피루리나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평균 2.5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빈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속이 메스껍고 변비가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루리나를 추천해 드렸고 아침마다 스피루리나 가루를 키위 스무디에 섞어 드시도록 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좋아지고 철분제 먹을 때처럼 속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스피루리나 가루 한 티스푼을 레몬물에 타서 마시거나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스피루리나를 섞어서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들이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의 항산화 성분들이 지용성이라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특히 호두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스피루리나에 들어있는 감마리놀렌산과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많이 불편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스피루리나 알약 5알과 함께 호두 3알 정도를 같이 드시게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물 치료나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식습관 개선도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스피루리나 가루와 견과류를 함께 넣어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세 번째로 좋은 궁합은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음식들이요.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면서 스피루리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요거트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스피루리나의 소화를 돕고 스피루리나의 식이섬유는 다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거든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실제로 장 건강을 연구하는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스피루리나와 발효식품의 조합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셔서 일상생활이 힘드셨대요. 그분께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스피루리나 가루 반 티스푼씩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배 아픈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실 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가장 좋아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오히려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스피루리나 가루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를 섞고 취향에 따라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네 번째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아까 견과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피루리나의 지용성 영양소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돼요. 특히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들이 그렇죠.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스피루리나와 함께 섭취하면 두뇌 활동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60대 분들께 자주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스피루리나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올리브 오일에 스피루리나 가루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색깔도 예쁜 녹색이 나오고 영양도 풍부해지죠.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3스푼에 레몬즙 1스푼, 스피루리나 가루 반 티스푼,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잘 섞으면 정말 맛있는 드레싱이 돼요. 이걸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어요. 다섯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생강이에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항염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잖아요. 스피루리나를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편하게 도와줘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스피루리나의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고 소화 불편감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중장년층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생강차를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스피루리나 가루를 타서 드시면 돼요. 생강이 매운맛이 스피루리나의 비린맛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도 해요. 아니면 스무디를 만들 때 생강을 조금 갈아서 넣어도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스피루리나 드실 때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하셔서 생강차에 타서 드시게 했더니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소화가 안 되실 때는 생강차에 스피루리나를 타서 드세요. 여섯 번째는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들이요. 이런 채소들도 스피루리나처럼 엽록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슷한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에 피코시아닌이라는 청색 색소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암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그린 스무디를 만들 때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바나나, 사과를 넣고 여기에 스피루리나 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추가하면 정말 영양 만점 스무디가 완성돼요. 처음에는 채소 맛이 강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과일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일곱 번째는 클로렐라예요. 클로렐라도 스피루리나처럼 미세조류인데요. 둘이 함께 섭취하면 해독 효과가 배가 돼요. 스피루리나는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고 클로렐라는 특히 간 해독에 좋거든요. 둘 다 엽록소가 풍부해서 혈액 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둘 다 해조류라서 요오드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스피루리나 3g, 클로렐라 3g 정도씩 나눠서 드시면 적당해요. 여덟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스피루리나의 항산화 성분과 녹차의 카테킨이 만나면 세포 노화 방지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피부 건강이나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도 들어있으니까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나 오전에 따뜻한 녹차에 스피루리나 가루를 조금 타서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녹차의 쓴맛이 스피루리나의 비린 맛과 어우러져서 의외로 마시기 괜찮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코코아예요. 순수 코코아 가루 말이에요. 설탕이 들어간 코코아 믹스 말고 순수 코코아 파우더요. 코코아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스피루리나와 코코아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맛이 나면서 스피루리나의 비린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특히 스피루리나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적응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바나나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열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에요. 스피루리나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면 크리미한 질감 덕분에 정말 먹기 좋아요.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스피루리나의 맛을 잡아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가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운동 전에 바나나 스피루리나 스무디를 드시면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바나나의 탄수화물과 스피루리나의 단백질이 만나서 완벽한 운동 식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피루리나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커피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와 함께 영양제를 드시는데 스피루리나는 커피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스피루리나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철분과 탄닌이 결합하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스피루리나를 드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철분 보충인데 커피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커피와 함께 철분을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스피루리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습관을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피루리나를 먼저 섭취하고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홍차예요. 홍차도 커피처럼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커피보다 탄닌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루리나와는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피루리나를 드시는 동안에는 녹차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녹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루리나와 궁합이 좋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거트는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칼슘의 형태가 달라지고 유산균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 우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스피루리나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과 철분은 체내에서 같은 수송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유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드시면 돼요. 아침에 스피루리나를 드셨다면 우유는 점심때나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간격을 두시면 문제없어요. 칼슘도 필요한 영양소니까 적절하게 섭취하시되 타이밍만 조절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제산제나 칼슘 보충제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소화제나 제산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스피루리나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제산제에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스피루리나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칼슘 보충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런 약들을 드셔야 한다면 스피루리나와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저희 아버지가 소화가 안 되실 때 제산제를 드시는데요. 스피루리나 드시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계세요. 아침에 스피루리나 드시고 제산제가 필요하면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를 소모해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스피루리나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긴 하지만 술과 함께 드시면 그 영양소들이 알코올 해독에 다 쓰여버리고 정작 몸에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만약 저녁에 술 약속이 있으시다면 스피루리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술을 드신 다음 날 아침에 스피루리나를 드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긴 해요. 스피루리나의 해독 작용이 알코올 대사 산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술과 동시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가공식품, 과자, 청량음료 같은 것들이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스피루리나를 드시는 이유가 항염, 항산화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 효과가 상쇄되어 버리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스피루리나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설탕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단맛을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나 꿀 같은 천연 감미료는 괜찮아요. 다만 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가공육에는 아질산염 같은 보존료가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스피루리나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항산화 식품을 먹고 다른 쪽에서는 발암 위험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드신다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 튀김 같은 거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죠. 스피루리나에는 감마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그 효과가 상쇄돼요.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중장년층 분들은 특히 혈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환들이 생기기 쉬운 나이니까요.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드시면서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과도한 염분이에요.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스피루리나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짜게 먹으면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한국 음식이 원래 짠 편이잖아요.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덜 짜게 먹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거죠. 열 번째는 녹차 추출물이나 카테킨 보충제예요. 아까 녹차는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적당히 마시는 녹차는 좋아요. 하지만 고농축 녹차 추출물이나 카테킨 보충제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고농도의 카테킨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스피루리나도 해독 작용을 하면서 간을 거치거든요. 둘 다 고농도로 섭취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녹차는 차로 적당히 마시시되 보충제 형태로 고농축 섭취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11번째는 감귤류 과일의 과다 섭취예요. 또 아끼는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적당히 드시는 건 좋아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는다고 했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감귤류 과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과다해져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오렌지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2번째는 철분 보충제예요. 스피루리나에 이미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철분제까지 추가로 드시면 철분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철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과다한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나 폐경후 여성분들은 철분이 몸에 축적되기 쉬우니까 더 주의하셔야 해요.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드셔야 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스피루리나와 함께 드셔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13번째는 요오드가 많은 음식이에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요. 스피루리나도 해조류라서 요오드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시마 같은 요오드 함량이 높은 해조류까지 많이 드시면 요오드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드세요. 14번째는 항응고제예요. 와파린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스피루리나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게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스피루리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약 효과가 떨어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15번째는 면역억제제예요. 장기 이식을 받으셨거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요. 스피루리나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면역억제제는 면역을 낮추는 약이잖아요. 둘이 서로 반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안 돼요.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이식 거부 반응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스피루리나를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이렇게 스피루리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 그리고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스피루리나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들을 드릴게요. 이론은 알았는데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하루 중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되긴 하는데 속이 약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에 스무디를 만드실 때 스피루리나를 넣으시면 정말 좋아요.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 사과 반쪽, 물이나 두유 1컵, 스피루리나 가루 1티스푼을 믹서에 넣고 갈면 끝이에요. 여기에 호두 몇 알을 추가하시면 더욱 좋고요. 점심 식사로는 샐러드를 추천드려요.
신선한 채소에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올리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스피루리나를 섞은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돼요. 영양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적당해서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께 좋아요. 간식으로는 요거트에 스피루리나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스피루리나 반 티스푼, 블루베리 한 줌, 호두 조금을 넣으면 건강한 간식이 돼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이렇게 드시면 훨씬 건강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에 드시면 좋아요. 운동 1시간 전에 바나나 스피루리나 스무디를 드시면 에너지 공급이 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돼요. 여행 가실 때는 스피루리나 알약이 편해요. 가루는 챙기기 번거로운데 알약은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드실 수 있거든요. 여행 중에는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영양 섭취가 어려운데 스피루리나 알약 몇 알이면 기본적인 영양은 챙길 수 있어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스피루리나는 빛과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첫날은 반 티스푼 정도만 드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티스푼으로 늘리는 식으로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비린 맛이 싫으신 분들은 과일이나 코코아 같은 맛이 강한 재료와 함께 드시면 돼요. 아니면 캡슐 형태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맛 때문에 드시기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침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면 재미도 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특히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만들면서 건강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활용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스무디나 주스로, 겨울에는 따뜻한 차나 수프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계절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 영양도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셨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안 드시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세요. 3개월쯤 지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요. 물론 스피루리나가 만능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들이 더 중요해요. 스피루리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스피루리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페닐케톤요즘 같은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스피루리나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어린이들에게 먹이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린이용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알레르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해조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스피루리나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가려움증이나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세요. 지금까지 스피루리나와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견과류, 발효식품, 건강한 지방, 생강, 녹색 채소, 클로렐라, 녹차, 코코아, 바나나 같은 음식들과는 궁합이 좋아요. 반대로 커피, 홍차, 우유, 제산제, 술, 설탕, 가공육, 트랜스지방, 과도한 염분 같은 것들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몇 년 후에 건강을 만들어요. 스피루리나도 그런 건강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